약간 좀 피하는 게 돈 이제 벌려고 다크서클이 있으셨다 그러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나도 울세라를 해서 근데 나는 효과가 하나도 없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공지를 조금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을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우은경 원장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우은경입니다. 저랑 이제 인연이 있어서 이제 원장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다가 성형이나 아니면 시술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원장님이 그러면은 라이브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래서 저희 지금 사무실에 지금 모셨는데 Q&A 하기 전에 가장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를 먼저 제가 여쭤보려고요. 일단 저희가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기 전에 어떤 병원을 골라야 되는지 그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는 곳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무슨 과 전문의라는 걸 간판에다 크게 붙여놓기도 하는데 스킨케어 결 피부과 의원 이렇게 써 있으면 피부과 전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뭐뭐 의원 피부과 혹은 뭐뭐 클리닉 성형외과 이렇게 돼 있으면 전문의 선생님이 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어렵죠. 이게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갔을 때 전문의라고 써져 있으면은 무조건 그 전문의 선생님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홈페이지 같은데 예를 들면某병원 전문의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전문의니까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 본인이 외과나 산부인과나 아니면 뭐 다른 과를 전공하셨어도 그걸 안 하시고 피부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맞기는 해요, 그분들도. 근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도 전문의라고만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력에서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한피부과학회 정회원,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혹은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라고 써 있어야 피부와 성형을 전공으로 한 전문의이고요. 그 이외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피부 미용 레이저 어쩌고 학회이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가야지 좋다는 걸 어떤 면에서 설명을 드리냐면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대처하는 능력 그것에 대해서 대학병원에서 4년 동안 수련하는 걸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이게 바로바로 되는 게 이제 전문의와 아닌 사람의 좀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있을까요? 또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즘에 병원에 이렇게 다녀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원장님 상담을 못 해봤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장님이랑만 상담을 다 하고 다 결정된 후에 원장님은 시술만 하러 들어오시는 그런 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형 피부 쪽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마찬가지일 텐데 한 곳에서 오래 있었던 병원이 저는 좀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갈 때도 좀 그렇게 찾아가는 편이에요. 일단 저희들끼리는 3년 이상 했으면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5년 정도 됐으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믿을만하게 크게 문제없이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약간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가성 후기를 많이 요구하는 곳 약간 좀 피하는 게 좋고 음식점 같이 네이버 리뷰 남겨주시면 콜라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모르고 인터넷 봤는데 후기가 너무 좋고 결과가 되게 많아서 그 병원을 갔는데 나한테도 후기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양산된 후기가 많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시술이든 성형이든 이제 마음을 먹고 받는 거잖아요. 성형과 시술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효과를 온전히 200% 받을 수 있는지. 일단은 성형 수술과 시술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는 사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가.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사실 귀가 이제 팔랑팔랑해지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친구가 울세라를 했는데 너무 좋았대. 그래서 나도 가서 울세라를 했어. 근데 나는 효과가 하나도 없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게 나한테 잘 안 맞는 거였을 수 있어요. 내 피부 타입, 내 얼굴형, 아니면 내 지방량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덜 적합했던 거겠죠. 내 친구보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효과를 200% 보려면 첫 번째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시술을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내가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원장님하고 좀 상담을 잘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시술을 다 했어요.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쵸.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성형수술은 논외로 하고 피부 네. 시술들로 얘기를 하자면 네.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리프팅 시술이잖아요. 네, 리프팅 맞아요. 시술을 했을 네. 때 오래 유지하려면 얘네들이 다시 처지지 않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처지는 원인은 사람들은 중력 때문으로 생각하지만 중력 때문이 아니고요. 네. 중력 때문이면 다 똑같겠죠? 내 몸이 내 얼굴을 끌어당기는 힘. 그 힘이 내 얼굴을 처지게 하거든요. 아, 몸이 얼굴을 끌어당겨요? 네. 중력 말고도 내 몸이 어떻게 내 얼굴을 끌어당겨요? 얼굴 표정 근육을 싸고 있는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층이 있어요. 울세라도 그렇고 뭐 실리프팅도 그렇고 거상 수술을 할 때도 우리가 맞아요. 이 스마스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의사 선생님이랑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 스마스는 온몸의 근육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틀어져 있거나 척추 측만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얼굴도 틀어지면서 처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내 몸이 내 얼굴을 잡아당기는 힘을 줄여주게 되면 얼굴이 처지는 힘이 줄고 리프팅의 효과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끌어당기는 힘을 조금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건 바른 자세예요. 격개를 힘주고. 펴시고 배에 딱 힘을 주시고 펴고 네. 등에 날개뼈를 등에. 딱 모아준다. 그러면 앞쪽 근육이 타이트해지는 힘을 줄일 수가 있어요. 뒤가 약해져 있고 앞쪽 근육이 힘이 그러니까 이렇게 네. 자세가 안 좋아지면 네. 이쪽이 점점 짧아져요. 거북목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라운드 숄더가 맞아요. 되는 게 오히려 더 얼굴에 탄력을 얻게 하는데도 맞아요. 일조한다는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일상생활의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미래 사무직의 체형 이런 본 적 짤이 있어요. 봤어요. 사무직이 네. 계속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중턱이 굉장히 심하고 등이 네. 굽어 있고 굉장히 처진 형태의 얼굴로 돼 있는 모습이 있는데 약간 에어리언 같더라고요. 맞아요. 극단적인 형태긴 하지만 요즘에 다들 스마트폰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고 맞아요. 자세 안 맞습니다. 좋잖아요. 딱 자세 그게 거부터도. 얼굴을 처지게 하는 아주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리프팅 네. 시술을 했을 땐 내가 좀 자세도 좋아지고 네. 하면 아무래도 좀 덜 처지게 되고요. 네. 대사도 되게 좋아요.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좋았어요. 이쪽을 갈수록 충분히 풀어주고 시술을 받는 게 여러분들 효과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하면서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꿀팁을 주셨거든요. 이 괄사의 효과로 근막의 유착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네. 그 다음에 림프 순환을 개선시키는 맞아요. 것. 마지막은 병원에서 권장하는 시술 주기가 있어요. 이 주기를 잘 지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돈을 내고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돈 이제 벌려고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 건가라는 생각은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 효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주기가 중요하긴 해요. 아. 왜냐면 가장 단순하게 보톡스만 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잖아요. 그럼 네. 주름이 다시 생겨요. 네. 근데 그 주름이 이미 깊어진 상태에서 또 맞으면 네.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네. 아예 다시 안 생기고 계속 유지했던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주름이 좀 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근육에 힘을 줄여놓는 거거든요. 턱보톡스 맞아보신 분들 눈이 네. 씻기 어렵고 이마 보톡스 맞았을 때 눈 위로 치켜뜨는 거 안 되고 하시잖아요. 딱 정해진 주기대로 계속 맞다 보면 그 근육들이 일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안 쓰는 근육은 힘이 빠지고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작아지는 시기가 길어져서 조금 더 텀을 둬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네요. 시술이라는 것도 저희가 계획하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가능하면은 주기를 맞춰서 가는 게 훨씬 유지 기간이나 효과를 더 오래 볼 수 있는 거지, 효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굴에 확 티가 나면은 그때 맞으러 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나 유지 기간이 짧아진다. 내 얼굴에 맞는 시술, 레이저를 찾는 방법. 일단은 본인의 얼굴형을 내가 스스로 좀 알고 가장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네.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여기가 꺼졌으니까 필러를 채워주세요. 보통 그렇게 가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가 꺼진 게 아니라 네.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해서 그 위치 꺼져 보였던 거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분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부분만 보면 많으신 거죠. 얼굴 전체를 보고 네. 그 전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으셔야지 여기만 평평하게 아니면 네. 여기만 빵빵하게 이런 네.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약간 모자이크 조합해 놓은 것처럼 얼굴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내 얼굴의 그 비대칭이라던가 어디가 더 처졌고 어디가 크고 작고 이거를 네. 사실은 잘 몰라요. 내
얼굴을 그렇게 유심히 그쵸. 보는 적이 없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보는 내 얼굴과 남이 네. 보는 내 얼굴은 반대거든요. 완전 달라요. 그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얼굴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남이 나를 찍어준 사진으로 보면 내 얼굴의 문제점을 사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면 팔자주름이 보여요. 거기만 계속 채운다고 네. 예쁜 얼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팔자주름에 필러를 맞으면 즉각적으로 예뻐 보이거든요. 그 자리가. 네. 그러면 그때는 그게 맞았을 거예요. 1년 뒤에 다시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때는 그 필러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안 예뻐 보이고 하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얼굴 전체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지금 저희 질문 하나 바로 한번 받아볼까 봐요. 피부 결이나 탄력이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주근깨 기미가 너무 신경 쓰여요. 근데 또 색소 시술은 한 번 하면 영원히 해야 한다고 해서 시작을 못 하겠어요. 일단 네. 주근깨 기미는 종류가 달라요. 치료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그래서 네. 주근깨이냐 기미이냐를 또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주근깨나 네. 피부 표피에 있는 얕은 색소들은요 한두 번 치료만 해도 많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고민이다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피부과를 갔다 오시면 만족도가 되게 높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미예요. 특히 치료가 잘 안 되는 악성 기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저를 여러 번 하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몇 번 정도?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좀 좋아졌다라고 느끼려면 최소 10회에서 20회 정도 그리고 10회, 기미 20회. 종류에 따라서 네. 보통 이제 토닉 레이저라고 네. 하죠. 그거 외에 다른 시술들이 같이 필요할 가능성도 높아요. 결국 기미의 원인은 피부의 기저층이 손상되고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생기는 거라서 기저층을 튼튼하게 해주는 시술들이 같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기저층을 튼튼하게 해주는, 추천해 주시는 요즘에는 시술? 스킨 부스터들 많이 하잖아요. 약간 리쥬란이나 뭐 이런 리쥬란, 것들, 엑소존, 주사 맞아요.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영양분을 주는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기저층에 네. 자극을 주는 레이저들이 있어요. 니드라레프 종류들 바늘이 들어가서 열을 주면서 기미를 개선시키는 종류 이제 색소를 깨뜨리는 토닉 레이저랑 그런 네. 종류들을 같이 섞어서 치료를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지고 그리고 뭐든 네. 예방하면 좋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네. 선크림 잘 여러분들, 바르셔야 되고요. 네, 선크림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혈관성 기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얼굴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기미가 심해져요. 이게 왜 순환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생명 유지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피부예요. 피부가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가죽이 없으면. 근데 인간이 네. 그냥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내 몸이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끼면 뇌나 심장으로 먼저 피를 다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 피를 빼냐? 우리 몸에서 넓은데 혈관을 네. 많이 가지고 있는 피부에서 혈액들을 쫙 빼내요. 그 피부가 가장 후순이네요. 네. 밀려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얼굴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겠죠, 피부에. 그게 기저막을 약화시키고 그러면 네. 색소가 이동을 해서 기미가 돼요. 그게 혈관성 기미인데 이렇게 혈관성 기미를 일으키는 우리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우리 실제로 일할 때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담배, 혈관 수축시키기 때문에 기미 치료 받으실 때 절대 네. 금연하셔야 돼요. 라는 그리고 거? 커피. 커피도요? 커피를 너무 많이 네. 마시는 것도 네. 약간 얼굴이 창백해지거든요. 그것도 피부 장벽에 좋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일단 우리 피부 건강을 지키려면 피부에 어떤 스트레스를 적게 줘야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그쵸. 혈액 공급이 좀 원활해야 되고 카페인, 아, 담배, 굉장히 어떤 어려운데. 스트레스 이런 네. 것들이 좀 덜 되면 좋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얼굴의 림프와 혈액 순환이 좋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렇게 관리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요거 하나 더 질문 받아볼까 봐요.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얼굴 탄력이 늘 고민이 많아서 상담을 받았는데 울세라를 추천을 해주셨대요. 근데 시술 받으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울세라는 네. 어떤 원리냐면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초음파를 한 부분에다가 고강도로 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열이 발생해요. 네. 울세라는 그 열이 70도가 넘어요. 굉장히 뜨겁죠. 작은 점이 얼굴 안에 저 깊은 곳에 열 손상을 주면 우리가 고기 불판에 올리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리가 조금씩 수축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얼굴이 이렇게 조금 타이트닝이 끌어올려지는 거네요. 예전에는 울세라를 굉장히 세게 받는 걸 조금 더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울세라 받을 때 막 수면 너무 마취까지 아프니까. 하시고 정말 받고. 정말 아파요. 제대로 받으면 울세라는 정말로 효과가 좋거든요. 강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종이에다 딱풀 붙여가지고 붙여놓는 것처럼 효과가 있는데 샷수를 좀 적게 세게 받는 건 점 몇 개 찍어서 붙여놓는 거고요. 너무 강하지 않게 하더라도 샷수를 조금 많이 해서 넓게 펴주면 풀을 넓게 펴발라서 붙이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세라는 강도보다도 샷수가 더 네,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네. 거죠. 오히려 부분 너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하면 볼거진 네.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강하게 하진 않더라도 샷수를 충분히 해주는 게 좀 더 골고루 탄력을 주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받을 때 샷수를 한 어느 정도 받는 게 이게 좋을까요? 얼굴 보통? 사이즈, 지방량 이런 거에 네.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여자 얼굴 보통 기준으로 여자분들 한쪽 뺨 기준으로 150에서 200샷 정도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되게 지방이 좀 많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샷수가 더 들어가는 게 좋고요. 샘송님께서 이제 기계 말고 실리프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느 시점에 실리프팅을 맞춰야 되는 건지. 제일 중요한 너무 건 궁금해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로 가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리프팅을 해야 하는지. 지방의 구획이 아예 위치가 바뀌어서 물리적으로 끌어올려줘야 할 때 이건 당겨봐야지 알 수 있어요. 거울 보고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렇게 잡아서 네네. 올렸을 때 네. 대표님도 땡길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은 네. 저는 실리프팅 굳이 권하지 않고요. 괜찮은 괜찮은 편. 탄력 괜찮다. 이거는 네. 괜찮은 편. 근데 좋습니다. 실리프팅을 해야 될 네. 분들은 그 지방 구획들이 쭉 잘 끌려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아, 얘기하면 약간 물렁물렁 하시는 맞아요. 분들 제가 엄청 늘렁늘렁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 그 구획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실리프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죠. 아 그러면 실리프팅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은 실이 다 녹지 않고 흉살이 내부에 생겨서 안 좋다더라. 거상을 할 때도 실이 남아서 방해가 된다. 막 이런 루머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 너무 실리프팅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 않네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경계하는 게 이 정도 탄력이신 분들도 실리프팅 네. 받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네.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 실리프팅을 다 해요. 근데 아. 저는 어느 정도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버틸 수 있으면 네. 실리프팅을 굳이 안 하고 네. 다른 방법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고 지방 구획으로 옮길 때 쓰는 거지 피부 자체를 그걸로 당겨 올리는 힘을 과하게 쓰면 유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아. 유착이 나중에 안면거상을 할 때 방해가 되고 안면거상을 하지 않더라도 실리프팅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 네. 생각해 보시면 실은 양방향이에요. 네. 내가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래에선 끌려 올라가고 위에선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 네. 고정된 힘이 약해지면 위에 애들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힘이 너무 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저 실리프팅 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위로 다 올려놨는데 걔네들이 금방 끌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잡고는 있기 때문에 실 자체가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녹으면서 흉터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 자체가 짱짱하고 딱딱하게 변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안면거상을 한다 그러면 잘 늘어나고 잡아당겨져야지 예쁘게 끌어올려지겠죠? 근데 맞아요. 얘네들이 네. 딱딱하게 변하면 그게 네.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이 자주 하거나 이것도 좋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실리프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그냥 이 안에서 녹아서 자연스럽게 다 없어져서 안전한 자연스러운 그런 시술 중에 하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네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함몰이라던가 폐임 너무 얕게 들어가는 경우에 혀전 근육하고 피부하고 유착을 일으켜서 움직일 때마다 이상하게 얼굴이 푹푹 파인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나이대 상관없이 다크서클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대요. 10대부터. 근데 30대가 넘어가니까 다크서클도 더 늘어지고 짙어졌습니다. 여기에 맞는 시술이나 성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네. 10대부터 다크서클이 있으셨다 그러면 이분은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비염이 있으면 다크서클이 심해지나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 다크서클이 심하고요. 혈관성 다크, 안에 혈관이 많이 자라서 둥붉게 비쳐 보이는 게 되게 심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비염이라는 게 이제 만성 염증이거든요. 그럼 네. 코 점막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아시다시피 코 점막과 눈 점막 연결돼 있어요. 울면 콧물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얘네들이 점막이 부풀고 혈관이 많이 생겨요. 또 이런 비염이 있으면 눈이 가렵기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코도 많이 비비고 눈도 많이 비벼요. 네. 착색도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고 일단 그래서 비염을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비염이 다크서클에도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제 비염이 있으면 네.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해서 다크를 해결을 해놔도 착색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만지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 좋냐면 이제 3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마 네. 눈 밑에 지방 때문에도 네. 다크가 생기는 거라서 눈 밑 네. 지방 재배치를 하시면서 혈관 다크를 개선시키고 착색이 생긴 건 많이 비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절대 비비지 않으셔야 돼요. 알레르기
알레르기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드시고 피부염이 생겼을 때는 피부염 연고도 바르고 평소에 아이크림 잘 바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저희 유튜브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여기서 많이 깨알 원장님 유튜브 채널 홍보할 수 있게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채널명이 뭐죠, 원장님? 채널명 굉장히 단순한데요. 르미엘 TV 맞나? 혈관성 다크서클에 대한 영상들 여러 개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지금 턱 밑에 지방흡입 했다가 살이 늘어나서 이중턱이 생긴 사람은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까요? 턱 밑에도 지방흡입을 할 수가 있나요? 많이들 해요. 저는 지방 분해 주사를 많이 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예 수술로 그냥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구나. 주사 맞는 경우도 많고. 질문 중에서는 이중턱 관련돼서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피부 탄력도 없는데 이중턱까지 있어서 너무 고민이다. 탄력과 이중턱 한 번에 효과 볼 수 있는 시술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중턱이 어떤 이중턱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맞는 시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중턱도 종류가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지방형, 두 번째로 근육형. 이중턱이 근육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육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늘어진 피부가 늘어진 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방이 많은 사람은요. 지방을 없애주는 시술들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해결이 어려운 건 근육형. 근육형이라는 건 어떤 분들한테 제일 많냐면 흔히 무턱이라고 하죠. 턱뼈가 좀 작으면서 목젖이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붙어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근육이 안으로 쏙 들어가줘야 이중턱이 없이 모양이 매끈한데 근육이 짧아져서 아래로 일자로 붙어버리면 옆에서 봤을 때 몸 라인이 불룩하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저는 드는 생각이 근육형이면 보톡스를 맞으면 근데 이 근육은 근육이 커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타이트해서 생긴 문제예요. 턱뼈가 작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턱뼈가 작아서 생긴 이중턱 고민인 경우에 오히려 턱뼈가 좀 커지면 덜해져요. 턱뼈를 키울 수 있나요? 가장 간단하게 필러로 키울 수 있죠. 턱 끝을 필러로만 살짝 앞으로 빼줘도 근육이 더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건 정말로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울세라도 도움이 되고 니드라레프 종류들 중에 바늘이 깊이 들어가서 열을 주면서 피부를 이렇게 쫙 수축시키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효과 좋고요. 턱 밑에 내가 이게 진짜 지방이면 그때 이제 흡입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진짜 지방일 때 흡입을 하면 지방은 줄어서 좋기는 해요. 아마 처음엔 만족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아까 얼굴에 유착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유착이 굉장히 심해져요. 왜요? 공간 안에서 지방이 비고 빈 공간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움직이지가 않고 딱딱하게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턱살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보이죠? 장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늘어지는 부작용. 내 얼굴을 끌어내리게 되고 아마 지방은 없으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분은 지방이 없으면서 근육이 같이 유착이 돼 있고 피부가 얇아져서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유착을 좀 풀어주는 시술들을 하면서 피부 탄력을 올려주는 방식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약간 고민 상담소가 지금 됐는데 원래 제가 1시간을 약속드리고 라이브를 했는데 훌쩍 지나갔어요. 질문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받고 상담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중턱에 인모드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방이 많은 얼굴형에 인모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방 없애는데 사실 인모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인모드가 무슨 원리예요? 인모드도 고주파인데 써마지바는 종류가 다른 고주파고요. 얘는 에너지가 들어가서 지방 자체의 온도를 올려가지고 얘네들을 줄어들게 만들어줘요. 인모드는 지방을 줄여준다. 그걸로 제일 유명한데 사실 인모드는 2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2가지 단계를 다 해야지 효과가 좋거든요. FX가 지방 없애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나 별로 효과 못 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회사에서는 이 기계를 2개를 다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안 하고 FX만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FX, 포르마 이 2가지를 같이 해야지 효과가 좋아요. 한 분 또 말씀드릴 분은 그 얼굴이 땅콩형이고 살이 없는데 사각턱 쪽에만 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각턱 쪽에만 살이 있는 건 근육이 아닐까요? 그죠? 근데 보톡스랑 슈링크를 해도 효과가 없다. 이분은 땅콩형인 게 문제예요. 여기에 있던 지방들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 구획의 변화예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실리프팅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꺼진 부분에 볼륨을 채워줘야지 얼굴이 올라가요. 볼륨이 줄면 얼굴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슈링크나 보톡스로 자꾸 줄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채우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오늘 라이브는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저희는 다음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일까요? 손 진짜 작죠? 어머, 원장님 손 너무 작으신데요? 어머, 너무 야무지신 손.